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여자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저희 아버지는 흔히 말하는 종갓집 장손입니다. 유교 사상이 투철하고 조선시대 그대로의 사상을 가진 집안입니다. 제 위에 1살 터울 언니 1명, 또 1살 터울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집도 한옥이고 부엌에 가마솥이 있으며 두 분 다 고무신을 신고 생활하십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께서는 한복을 입고 생활하시고 턱수염을 기르십니다. 책에서나 나오던 훈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하셨는데 할머니의 강압에 의해 전통 혼례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겠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신혼살림도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 한옥 들어가서 조부모님 한여 노릇하시며 사셨습니다. 하루 3번 할아버지 요강 갈아드리고 외출하신다 싶으면 온갖 시중 들어드리는 건 기본. 하루 삼시세끼에 할아버지상, 아버지상, 할머니상을 순서대로 따로 들여가고 반찬은 5가지 이상 나물과 고기가 적절히 배합된 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고요. 마루와 반다지는 늘 반질반질해야 하며 먼지가 보일 경우엔 그날로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할머님께서는 입으로만 도와주시고요. 빨래는 그나마 세탁기로 돌렸지만 할아버지께서 한 번 신으면 빨기 전에 절대 다시 안 신으시는 버선, 기세는 풀먹여서 빳빳해야 하고 이불 빨래도 한 달에 몇 번씩,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고 고모님 두 분은 뇌와 입이 필터 없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신 분이라 더했고요. 2년 후 결혼하신 숙모도 똑같은 꼴 당하셨고 숙모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할머니의 아들 타령. 1, 2절도 아니고 정말 주구장창 하셨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닭달 때문에 언니 낳고 저 낳고 동생 낳고 한 개 다 1년 터울. 진짜 고생하셨죠. 부모님께서는 결혼하시고 1년 후 저희 언니를 가지고 그제서야 분가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설 한가위, 온갖 조상님들 제사 때가 되면 불려가셔서 1년에 5번 내지 6번가량 재료 사고 전부 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거기다 할머니의 폭풍 잔소리. 대드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말대꾸라도 하면 예의범절에 삼강오륜이 나오며 잔소리가 길어집니다. 숙모님과 어머니는 몇 번이고 때려치자고 생각만 하셨지 차마 실행하시진 못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남매들과 사촌들이 의기투합해서 한번 터트리기로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경제적으로도 나이로도 어느 정도 자립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장 보는 것을 핑계로 애들끼리 드라이브나 하고 오겠다고 나가서 작전을 짰죠. 저희 언니와 사촌 언니, 저와 제 남동생과 사촌 동생이 과일을 사서 돌아와 보니 역시나 어머니와 숙모님이 찬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칠 때 고모 두 분, 고모부 두 분, 삼촌 아버지는 시원한 정에 앉아 화투 치시며 신나게 웃고 떠드시고 있더군요. 어머니와 숙모님이 섞고 빚고 튀기고 식히고 만드는데 하루 꼬박 걸려 만든 약과나 드시면서,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시간이 없다면서 나이도 있는 것들이 손은 왜 이렇게 느리냐며 빨리빨리 못하냐고 찬바닥에서 노동하고 있는 분들께 삿대질을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거 보고 사촌 언니가 폭발했죠. 정 급하면 고모님들 데려가다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선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니 계시다가 인연이 미쳤나? 네 애미가 어른한테 말본새가 있다고 하라고 가르쳤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숙모께서는 깜짝 놀라 사촌 언니를 제지했고요. 그때 저희 언니가 맞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도 지금 편하게 쉬시다가 나오셨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땡땡 말대로 정 급하면 할머니랑 고모님들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는 듯 뒷못 잡고 하시며 언니들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숙모님은 애들이 왜 이러시나 하시는 표정으로 왜 그러냐며 얼른 사과드리라 하시고, 사촌 언니는 할머니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말본새 이런 거 할머니께 배웠다고 곱게 자란 며느리들이어서 가정부로 부려먹고 삿대질하면서 욕하는데 그거 보고 뭘 배우겠냐며 대들었고요. 저희 언니도 합세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제까지 조선시대 사실 거냐며 제발 그 지긋지긋한 남존여비 사상 좀 갖다 치우시라고, 할머님도 여성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것들이 방만축 내면서 하는 거라곤 이런 일밖에 없으면서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길래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니년들 할미한테 악쓰는 거냐고 화내셨고요. 그때 제가 껴들어서 이게 다면 말도 안 꺼낸다고, 지금까지 부려먹어 놓고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남녀 차별하실 거면 고모님들도 일시켜야지 왜 놀고 있냐고, 왜 며느리들만 부려먹냐고 대들었습니다.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아버지와 삼촌이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큰 소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언니가 이제 이런 거 못 참겠다고, 엄마랑 숙모 이런 꼴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할머니께선 어디 애비한테 딸년이 소리를 지르냐며 크게 화내셨고요. 사촌 언니가 아빠랑 삼촌은 어떻게 엄마랑 숙모 힘든 일 하실 때 손 하나 까딱 안 하냐며 진짜 너무 하신다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선 또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어디 애비한테 대드냐고, 이 미친 것들이 날 잡았냐고 화내셨고요. 제가 할머니 정말 너무 하신다고, 지금 아버지께 이 정도 대들었다고 그런 쌍욕을 하시냐고 대들었습니다. 여기서 순화해서 올렸지만 말 그대로 쌍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른한테 대드는 건 무슨 버릇이냐며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며 화내셨습니다. 언니는 또 아빠는 엄마가 이런 꼴 당하는데 그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냐며 아빠는 아빠가 편하니까 뭘 모른다고 했고요. 할머니께서는 또 기집애가 어디 하늘 같은 애비한테 눈가를 부라리냐며 언니 얼굴을 손바닥으로 후려치시려 하시는 걸 사촌 언니가 겨우 붙잡아 막았습니다. 이때 사촌 동생과 저희 동생이 누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삼촌께서는 잠시 어리둥절해 계실 때 저와 언니들은 엄마랑 숙모를 재빨리 데리고 뛰어나가서 동생들이 대기시켜놨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랑 숙모 앞치마는 벗겨서 창문 밖으로 대문 앞에 던져버리고 아버지 삼촌 뛰어나오시는 걸 뒤로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머니와 숙모님께서는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들을 잘 키웠다며 가슴을 치시면서 울고 계시고요. 언니들이 지금까지 방간해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폰은 싹 다 모아서 꺼버리고 좌석 밑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후련하네요. 오랫동안 그려오던 걸 실제로 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뒷감당 걱정도 되지만 뭐 엿 좀 드시라고 고모님들 차키 다 가져와 버렸네요. 알아서들 오시겠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요? 뭐 막장 드라마가 되든 어쩌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써놓고 보니 해결이 아니라 폭동 수준이었네요. 할머니께서는 관절염이 있으세요. 나이 들면 많이들 생기는 관절염을 핑계로 며느리들만 시켜먹고 말로만 도와주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건 당시 잠깐 출타 중이셨고요. 그래서 그 후련한 막장 드라마는 실제로 보시지도 못하고 할머님께 들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과장을 봉지과자의 진공 포장만큼 하셨겠죠. 과장을 안 해도 할아버지께는 충분히 충격적이실 텐데 참 기분이 묘하네요. 그렇게 앞치마 대문 앞에 던져놓고 차키 훔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은 다 꺼서 카시트 밑에 던져놓고 어머니 숙모님 우시는데 달래느라 애먹고 같이 울고 그렇게 6시간가량 걸려서 올라와서 한식집으로 직행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크게 한탕 쏘겠다고 추석 보너스도 있다면서 유명한 한식집으로 데려가 그야말로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필 받은 언니도 2차 노래방은 내가 쏘겠다며 노래방으로 직행. 했지만 문을 연 곳이 얼마 없어서 요리조리 찾아다녀서 겨우 발견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신나게 놀고 숙모댁으로 와서 쉬었습니다. 왠지 어제만은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 전화도 선 뽑아놨고요. 어머니, 숙모님 동생, 사촌 동생 TV 시청하며 쉬실 때 사촌 언니와 저는 모여서 일이 되면 일이 하자. 네가 쓴 글 댓글 조언을 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했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꿀잠을 취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랑 숙모님은 불안하셨을 텐데 저희에게만 속 시원한 꿀잠이었을 듯. 어쨌든 그렇게 모두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오후에 전화선을 꼽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즐기려고요. 아점으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서해안 가서 바다 보고 고개주이 먹자고 신나게 노래 틀어놓고 달리는 것을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지금은 추석 연휴고 고속도로도 꽉꽉 막혀있을 듯 해서 미루고 옆 동네에 비싼 횟집으로 가서 또 한번 포식을 했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 숙모님 인생을 즐기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일단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루에는 밥 한 끼만 지으시게 하려고요. 이게 최대 목표입니다. 다른 한 끼는 딸 아들들이 짓고
한 끼는 빵이라던가 손이 덜 가는 음식으로 하려고요. 지금까지 추석 명절에 벌인 작은 반란 후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